자, 사랑하는 우리 이반 가족 여러분. 자, 진짜 오랜만에 거꾸로 글씨 강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거꾸로 글씨 강의입니다. 여러분, 4시간 미리 잘 듣고 와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할 문제, 지역의 문제 해결 단원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강당에 가서, 여러분들, 미션하고 지훈이가 도우미로 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활동 다음에 이어서 조금 더 할 텐데 그때 배웠던 것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가장 먼저 읽어보듯이 첫 번째 문제 확인을 합니다. 그때 무슨 문제였었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통학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 단계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을 하겠죠. 그래야 이 자료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양하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나오면 그 중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타협, 서로 의견을 맞춥니다. 이때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 우리가 학급에 따라 결정하듯이 오늘 우리가 독서 고수반이 되어서 맛있는 걸 먹는데 무엇을 먹을 것인지 다수결을 통해서 정하듯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때는 항상 누구를 신경 써야 된다? 준수야, 누구를 신경 써야 되지? 그렇지, 소수를 신경 써야 됩니다. 다수만 챙기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뭐 먹을 것인지 정했을 때도 승민이가 이렇게 피자를 잘 못 먹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이 활동을 여러분 저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 문제 해결했는데 다른 지역과 함께 해결하는 지역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좀 전에 했던 그 6단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뭐였습니까? 자, 우리 소연이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소연이가 처음에 사회계를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거꾸로 글씨 강의도 듣고 교과서도 잘 쓰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회가 많이 향상되었지요. 자, 우리 소연이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뭡니까? 그렇지.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문제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연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맑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연이네 지역 사람들은 강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며 생활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의 상류에 위치한 현석이네 지역에 공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공업단지 개발로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도연이네 지역 사람들은 현석이네 지역의 공업단지 개발에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상류에 공업단지가 들어서면 강물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까? 그래서 첫 문제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자, 문제를 살펴보면 공업단지 한쪽에서는 공업단지 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업단지 개발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보면 한쪽에서는 공업단지 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업단지 개발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vs 띠링 빵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정리 및 분석하는 단계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현석이네 지역 사람들은 공업단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업단지에 가입을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그동안 많이 감소했는데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도연이네 지역 사람들은 마음 놓고 물도 마실 수 없고 강물이 오염된다. 오염. 환경 문제죠. 환경오염. 자, 이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 다음 단계가, 자, 우리 원준이 보고 있나? 자, 원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지. 네 번째 단계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보면 친환경공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자. 하수처리 시설이란 것은 우리가 뭐 변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씻고 나서 버리는 물 같은 거 있지요. 이것들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수영 하수처리장 가봤지? 체험학습으로.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와! 그래서 보면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그 강이 오염되는 거, 오염을 방지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공업단지도 같이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지역 모두가 서로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퀴즈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퀴즈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의 문제 해결 과정이 총 6가지가 있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이버 스쿨에 댓글로 달아주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오면은 우리 그 교실에서도 한번 확인할 겁니다. 이걸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는 자료를 어떻게 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 방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음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이런 것처럼 타협해서 대화 타협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서 사이버 스쿨 역시 댓글로 달아주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댓글이 아니고 답글로 달아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글 써놓은 거 보고 이해를 했네, 이해를 못했네, 강의를 들었네, 못 들었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른 지역과 타협하여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찾아서 올려놓으면 선생님 보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역할극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라고 하는 사례는 선생님 뽑아서 역할극으로 우리가 서로 대본도 한번 만들어보고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만약에 아까 그것처럼 대화 타협을 하지 않고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렇지. 서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 갈등이 계속 생겼겠죠. 우리 반처럼 서로 배려를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보거나 또는 인터넷이나 백과사전 이런 것들 찾아서 스스로 공부를 해오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만나요. 뿅!